네, 이 시간 한랭킹 5번째 숨진 가방 속 9살 어린이날에도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.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죠. 큰 가방에 1차로 넣었다가 외출하고 들어와서 오줌을 싼 것 같으니까 작은 가방으로 바꿨습니다. 사태 혐의 인정하세요? 아니요. 왜 때리신 거예요, 어머니? 아이고, 사태 왜 혐의 넣어주신 인정하십니까? 거예요? 이미 지난 어린이날에 병원에 갔을 당시에 학대 정황이 의심이 됐는데요.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아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가방에 넣은 학대는 6월 1일에 벌어졌고 네. 그날 심정지가 이제 발생한 이 어린이는 이틀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. 3일 저녁에 사망을 했고요. 지금 네. 이제 첫 주말을 맞고 있고 추모의 열기가 뜨거운데 왜 미리 막지 못했나? 한 달 전으로 가면 지난달 5월 5일 어린이날, 예. 어린이날은 휴무니까 병원 안 하죠. 예, 응급실로 갔겠죠. 이 부모가 응급실로 갑니다. 네. 네. 이 아이가 세면대에 부딪혀서 머리가 다쳤다. 그래서 의사가 머리를 꿰맸어요.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살펴보니까 몸에 오래된 멍자국들이 팔다리에 있었던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틀 후에 5월 7일에 이 아이는 아동학대의 의심 정황이 있다.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. 이건 위원회를 열어서 병원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일입니다. 검찰은 접수를 받았고요. 그런데 직접 가보지 않고 아동보호기관으로 넘겨요. 아동보호기관이 연락을 취했고 방문을 해서 면담 확인을 한 게 5월 13일입니다. 네. 근데 그 이후에 부모가 직접 이야기를 해요.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 정도 체벌을 했다.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했는데 앞으로는 훈육 방법을 바꾸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동보호기관이 다시 경찰에게 통보하고 경찰은 5월 20여일 경에 한 달 가까이 조사한 내용을 이 아이는 격리할 필요가 없다. 부모에게 그냥 둔다.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사망한 거예요. 예. 기회를 놓친 거죠, 한마디로. 네. 그런데 조사 당시 이 피해 아동도 이 조사를 받았겠죠. 그런데 아동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신의 실수로 다쳤다.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현종 의원님. 네. 사실 저도 아이들 키우지만 저런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어른들이 믿어야 됐을까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 애들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애들의 난 상처나 이런 명작 이런 거 보면 네. 본인이 실수해서 난 것과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어떤 한 것과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라도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. 네. 자, 특히 이제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 어린이들이 보면 사실은 분리불안증이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런 걸 만약에 자기 얼굴어머니가 이걸 고발할 경우에 자기의 어떤 삶이나 생계가 어떤 면에서 보면 끊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폭행을 당하면서도 거기를 어떤 면에서 보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어른들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도 오죽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린이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전문가들이 아닌 거죠, 사실은. 이분들이 사실은 사회복지,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있다는 분들이 이런 사건을 한두 번 하는 거 아닌 거 알겠습니까? 우리가 지금 초보자들이 볼 때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떤 강제적이 있는 건지 실수로 한 건지는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아동의 심리를 또 생각을 했어야 그렇죠. 되는 아동이 왜 그러면 아무리 그렇지만 아동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를 면전에서 지금 거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이걸 좀 어떤 면에서 격리를 하고 격리한 상황에서 일단 조사를 차분차분 진행하면 그 어린이가 어떤 면 진술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와 같이 있는 장소에서 뭔가 묻는다든지 그냥 동떨어진 사람 묻는다 이렇게 될 경우에 어린이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죠. 불안하죠. 지금 저기 부모 아래에서 크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아동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자기 진심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서 볼 때는 이번에 이 아동이 사망한 게 결국은 지난 5월 5일 날 이런 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 전문 보호기관이 그냥 집에 나와도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비극을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. 네. 네,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이 9살 아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 표시하고 있는데요. 추모의 물결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요. 네, 그럴 수밖에 없죠. 살릴 수 있었던 아이 아니냐. 지금 많은 전문가들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네. 아동학대 건수가 많습니다. 지난 1월에 찬물에 아이를 두어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고요. 예. 지난해에도 있었고요. 볼 때마다 우리는 공분을 하고 있는데 막지는 못해요. 근데 이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. 문제는 뭐냐면
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엄격하게 격리를 시키는 바람에 네. 어찌 보면 가족이 부모 자식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데도 너무 이 법제도가 엄격하게 격리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인 반면에 우리는 너무 가정에 방치한다. 분리를 해도 최장 4년 보통 1년이 지나면 부모가 친권 요구를 행사를 하면서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돌려줘야 하는 현실. 그러면 아이의 재학대율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해까지 한 7, 8년 동안에 재학대율이 5배 커졌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집에 돌려보낸 아이는 거의 반드시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. 네.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제 시민들의 추모 열기와 더불어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사회가 키우는 것이다. 우리가 아이들을 함께 보호하지 않으면 사각지대 아이들은 생명이 위험하다. 이런 생각을 함께 경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